자, 여러분. 메슬로우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그 유명한 욕구 5단계 피라미드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정작 메슬로우 본인은 그 피라미드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어떠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어쩌면 잘못 알고 있었을 메슬로우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죠? 제일 밑바닥에 있는 먹고 자는 그런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안전, 소속감, 존중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침내 맨 꼭대기 자아 실현에 도달한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딱 봐도 이해가 쏙쏙 되고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무슨 비디오 게임처럼 한 스테이지를 완벽하게 깨야만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피라미드 이론을 가장 먼저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가름 아닌 메슬로우 본인이었다는 사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이 이론에 사실 처음부터 어떤 균열이 있었던 거죠.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정말 크게 성공해서 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약물이나 다른 중독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이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인간의 욕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계단 오르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피라미드가 아니라면 메슬로우가 진짜로 평생을 바쳐서 파고들었던 주제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 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낸 그런 이론이 절대 아니었어요. 메슬로우는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처럼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잠재력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린 사람이다 싶은 실제 인물들을요, 직접 만나고 관찰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분석 결과 이 특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려 15가지나 발견됩니다. 자, 그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은 바로 인식과 수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 또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집중과 자율성에 대한 건데요. 나 개인의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에 집중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되게 사소한 일상에서도 늘 신선함과 새로움을 발견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그룹은 관계와 품격입니다.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면서도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유머를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눈에 띄죠? 그런데 말이죠. 이 특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특히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요즘 세상은 어때요? 좋아요 몇 개 받았냐, 팔로워가 몇 명이냐, 이게 곧 그 사람의 인기고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메슬로우가 발견한 사실들은요, 바로 이런 인기 많으면 장땡이라는 신화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훅 던집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예요. 메슬로우가 찾아낸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고독을 즐깁니다. 그 사람들한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평화롭게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한쪽에는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팔로워는 더 많을수록 좋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인기 신화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 고독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소수와만 깊은 관계를 맺는 자아실현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고대 철학자 장자가 비슷한 통찰을 남겼거든요.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좋은 관계는 맑은 물처럼 씀씀해서 오래 가는데 막 자극적이고 달콤한 관계는 금방 지리고 끝난다는 거죠. 정말 오래가는 관계의 핵심은 강렬함이 아니라 맑고 꾸준함에 있구나 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요, 아주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의 한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연결과 공의존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변의 관계들은 과연 서로를 성장시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서로에게 기댄 채 그냥 같이 주저앉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 후자의 관계를 심리학에서는 공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와 그 곁을 지키는 파트너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나온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돌봐주는 사람이 상대를 도우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무의식적으로는 상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역설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도와주는 행동인데 그게 사실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싶은 바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요,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서고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관계들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서로에게 기대서 제자리에 머물게만 하고 있나요? 어쩌면 매슬로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그 유명한 5단계 피라미드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